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오늘은 과연 국제결혼이 매매혼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로 국제결혼에 대하여 안 좋은 시선을 가지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만난 지 하루 만에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 서로 일정 기간 사귀면서 서로를 알아보고 결혼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딸처럼 어린 여성을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것이 올바른 결혼인가?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신랑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았을까요? 먼저 만난 지 하루 만에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 서로 일정 기간 사귀면서 서로를 알아보고 결혼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전 영상에서 이미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제결혼은 국내에서 맞선을 보는 것처럼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매매혼에 대한 질문인 어린 여성을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것이 올바른 결혼인가? 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죠. 먼저 남성에 비해서 많이 어린 여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이유를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23세 정도만 되어도 노처녀 소리를 듣곤 합니다.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의 경우 조금 더 늦게 결혼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대부분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20대 어린 여성들이 많은 것입니다.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20대 여성들이 약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주로 30대의 여성들이며 40대 초반의 여성은 아주 드물게 등록을 합니다. 반대로 한국 신랑들의 연령층은 최근 20대 남성들도 국제결혼에 도전하지만 극히 적으며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이 가장 많으며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은 성혼율이 높지만 50대 중반부터는 남성분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성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에 등록하는 남성과 여성들의 연령대는 주로 남성은 40대 초중반 이상, 여성은 20대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이 차이가 많아도 매칭 타겟 자체가 해당 연령층이기 때문에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매칭이 되는 것이죠. 또한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 중의 일부는 나이가 많은 남성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부와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이라면 결혼비자 심사 시 진정성을 문제로 더욱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그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자 심사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6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 모두 1년 이상 힘든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 더 힘든 것이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매혼이 금전적인 관계로서 매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랑이 지불하는 금액이 신부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요. 신랑이 지불하는 금액은 전부 결혼 진행에 필요한 금액과 업체의 수수료이며 신부에게 전달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혼이 아닌 것이죠.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어학당 근처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랑이 생활비로 소정의 용돈을 주곤 하지만 겨우 그 정도의 금액으로 팔려올 여성은 없습니다. 물론 신랑이 매달 친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길 원하는 신부들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강요가 아닌 맞선 시 서로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신부들은 직접 일을 해서 친정집에 도움을 주길 원합니다. 물론 아직 적응 중이고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부가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신랑이 도의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 또한 결혼을 약속할 때 두 사람 사이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력은 현실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합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랑의 지원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가능한 정도만 지원하는 것이며 신부가 마음 편히 한국에 적응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매매혼도 있을까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바로 결혼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의한 매매혼인데요. 이 부분에서 당연히 여성은 자신을 스스로 매매혼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먼저 업체의 입장에서는 한국 남성과 성혼시키기 위하여 여성에게 선택을 강요한다면
여성의 선택에 대한 자유를 빼앗는 매매혼이 되는 것이죠. 또한 성혼이 되었을 때 여성에게 돈이나 선물을 주는 조건이 있다면 여성의 진정성이 결여된 결혼으로 이 또한 매매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조건의 금액 이상으로 업체는 신랑에게 진행비를 더 받겠죠. 여성이 자신의 결혼관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한 결혼이 아니라면 그 또한 일종의 매매혼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업체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여성도 스스로 결정한 결혼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일부 남성들은 자신이 결혼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게 모든 것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말로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고집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하여 선택한 결혼인데 모든 것을 남성에게 맞춰줘야 한다면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할 결혼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국제결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언론에 공개되는 국제결혼 부부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점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모든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사기꾼이라서 여성들이 돈만 요구해서 일까요? 2014년 국제결혼법령이 개정된 이후로는 중개업체와 신랑의 조건 등을 만족해야만 국제결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폐업을 하였고 결혼 건수도 현저히 줄었지만 결과적으로 2014년 이후 결혼한 다문화 가정들의 결혼 만족도는 현저히 높아지고 사고율도 매년 적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개업체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신부에게 신랑의 조건을 거짓으로 말하여 무조건 결혼을 성사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원하는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가이드도 신랑과 신부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는 한국에 입국한 후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가정의 불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잘못된 중개업체의 행동 때문에 신랑과 신부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된 것이죠. 신부의 경우 현재도 가끔 단순히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에 불법 체류자로 일을 하려는 신부들도 있습니다. 비자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많은 상황이 변했지만 드물게 현재도 그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신랑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미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목적은 결국 돈이기 때문에 입국 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요구하죠. 남성에게 의지하지 않는 모계사회에서 자란 베트남 여성이 가끔 용돈 정도가 아니라 큰 돈을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파요라고 하는 경우 업체에 부탁하여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사실이라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며 거짓이라면 결혼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가장 케이스가 많은 것은 신랑으로 인한 불화인데요. 모계사회에서 존중받던 신부에게 가부장적인 한국 문화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최대한 빨리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신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결혼 전 한국에서 일해도 된다고 약속했던 것을 신부의 한국 입국 후에 어떠한 지원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면 친정 식구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희망이 깨지고 한국에서 유일한 편인 신랑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가정도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본질적으로는 신랑 스스로 신부를 돈을 주고 데려온 매매혼으로 인식해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보다 부유하지 않은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신부가 자신보다 낮은 신분이 아닌데도 신부를 무시하고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결혼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결혼의 실패 원인을 고분고분하지 못한 신부와 업체의 잘못된 소개 때문이라고만 하죠. 결국 국제결혼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신부가 한국의 문화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처럼 신랑도 베트남에 대한 또 베트남인과 함께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애와 마찬가지로 배려를 바탕으로 한 서로의 노력이 없다면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이것이 모든 국제결혼 부부의 삶은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들은 너무나 평범해서 이슈화가 안 될 뿐이죠. 또한 현실은 앞선 내용들의 방법과 상황의 차이만 있을 뿐 한국인 부부들에게도 꾸준히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국제결혼이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하는 이유는 결국 한국인의 현실적인 스케줄과 비용에 의하여 대부분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것이며 국제결혼을 신청하는 남성과 여성의 연령층이 다르고 서로의 성향에 따라서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국제결혼 부부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대사관에서도 더욱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개념적인 부분에서의 매매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신랑이 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은 절대 신부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중개업체와 신랑 모두 자신들의 무의식 속에서 매매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성혼이 된 상황이라도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업체와 신랑 그리고 신부는 항상 서로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제결혼이 매매혼인가? 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연애나 결혼은 당연히 개개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대할 때 지켜야 할 기본이라는 것은 있죠. 서로가 평등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연애와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결혼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특히 국제결혼을 준비 중인 신랑분의 가족들이라면 더욱 걱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걱정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국제결혼을 선택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행복한 결혼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상 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